예,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시죠? 요즘 마스크 때문에 많이 좀 불편하시죠? 근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빨라졌어요. 마스크 이제 기다리시는 시간들도 좀 짧아지고, 그다음에 기다리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고요. 저도 또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또 우리나라 또 잘 이제 시민들이 잘 하고 있다고 되게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오늘 53번째 주제, 53번째 주제는 약물, 그러니까 뭐 처방약이나 일반 의약품들에 의해서 이제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많이들 드시는 처방약이나 일반 의약품들에 의해서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아시면은 뭐 아무래도 영양제를 뭘 드실까 고민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사 PARK 구독과 뭐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걸 준비해 봤는데요. 많이들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 약은 이제 성분명이라는 게 있고 상품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분명은 어떤 원료의 말 그대로 성분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품명은 각각의 회사에서 이름을 붙여줘서 나온 이름을 이제 상품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많이들 드시는 이제 아세타미노펜, 이제 아세타미노펜인데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타이레놀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성분을 사용을 한 거고 그 성분을 사용해서 그 회사에서 이름을 뭐 타이레놀이라고도 하고요. 또 개보린이라고도 하고 펜잘, 뭐 이지엔6 에이스 뭐 이렇게 등등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물론 뭐 개보린, 펜잘, 타이레놀은 약간의 이제 추가적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핵심 성분은 이제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름은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그 다음은 이제 나프로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나프로센도 요거는 이제 소염 진통제죠. 그래서 나프로센이라는 소염 진통제 성분이 있고요. 그거의 이름을 회사마다 뭐 탁센이라고도 짓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뭐 에이스펜이라고 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성분은 똑같이 나프록센이다. 요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뷰프로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뷰프로펜이라는 성분을 뭐 EGN6 이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유한 이뷰프로펜 뭐 등등 해갖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되기도 해요. 물론 뭐 이제 함량에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거는 200, 이젠6 이브 같은 경우는 200mg이 들어가 있고 유한 이뷰프로펜은 400mg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함량에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이뷰프로펜이라는 성분 화학적 성분 이름을 가진 그 성분을 가지고 만든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예시로는 또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소염 진통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성분명이고 이거를 회사에서 만들 때 뭐 이젠6 프로라고도 만들기도 하고 뭐 덱시부펜이라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이런 똑같은 성분인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약국에서는 어떤 상품을 다루기도 하고 안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시면 많이 쓰시는 약이면 뭐 성분명을 알아두시면 더 편하세요. 그래서 뭐 아세타미노펜, 나프록센, 이뷰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뭐 이런 성분명을 아시면 뭐 이 성분으로 말씀을 그 찾고자 하는 제품이 없으실 때는 성분명을 말해 주시면 뭐 약국에서 또 약사님들이 잘 찾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의 이제 본격 내용을 하기 전에 하나의 뭐 작은 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염 진통제로 결핍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소염 진통제는 생각보다는 꽤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생리통에도 드시고 치통, 근육통, 뭐 관절통, 뭐 이제 해열제로도 드시고 뭐 이래서 웬만한 모든 통증, 두통도 소염진통제 드시죠. 그래서 웬만한 모든 통증에 사용되어지는 약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품명, 그러니까 회사에서 붙인 이름은 셀레브렉스라고 하고 성분명은 이제 셀레코십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처방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건 약국 가셔도 처방전 없으시면 못 받으시지만 어찌됐건 요것도 이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셀레브렉스를 오래 드시는 분들은 특히 몸에서 이제 결핍되는 영양소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3, 그러니까 B3, B9, B9 이게 많이 결핍되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가끔 드시는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또 자주 이렇게 장기적으로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비타민 B군 중심의 이제 활성용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뷰프로펜, 뭐 나프록센, 다이클로페낙 이런 거는 처방전이 없으셔도 약국 가시면은 그냥 사실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뭐 몇 가지 결핍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B군들하고 이제 비타민 C, C는 뭐 많이 심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많이 드시면 그것도 또 축적이 되면 나중에 커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끔 드시는 분들은 필요 없지만 뭐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스피린은 이제 뭐 이제 함량에 따라서 해열제나 두통약으로도 드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전 때문에 혈전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이제 100mg짜리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오래 드시는 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이제 선택하실 때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 철분, 칼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이 몸에서 이제 결핍되게 하는 영양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비타민 B군, 비타민 C, 철분, 칼슘 이런 것들을 좀 결핍되게 하니까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특히 아스피린은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혈압약인데 혈압약은 엄청들 많이 드시죠. 장도 거의 평생 드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어찌됐건 혈압약은 많이들 드시는 약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프릴이라고 끝나는 약들하고 무슨 살탄 이렇게 끝나는 약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리시노프릴도 있고 뭐 로살탄도 있고요. 물론 이제 메커니즘이 얘랑 이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가지 거가 좀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혈압약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무슨 프릴, 무슨 살탄 이렇게 끝나는 성분명을 가진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마그네슘하고 아연을 만약에 안 드시고 계시면 좀 드셔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결핍을 좀 일으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크로로다이자이드, 뭐 퓨로세마이드 이래서 끝에가 무슨 다이아자이드 또는 무슨 마이드 요거는 이제 이뇨제형 혈압약이거든요. 그래서 오줌으로 배출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혈압을 조절해주는 약인데 이것도 꽤 많이 드시는 약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줌으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배출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요거를 또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 역시 중요하고요. 특히 비타민 B1, B1이 많이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비타민 B1은 비타민 B군이 집중된 종합 비타민에 다 잘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좀 챙겨주시는 게 좋고 역시 비타민 C랑 뭐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은 좀 오랫동안 이런 처방약을 드시는 분이면 좀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줌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 등하고 이제 비타민군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칼슘 통로를 막아주는 혈압약이라고 하는데 뭐 베라파밀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제 암로디파인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이에요. 그 약의 성분명. 그래서 베라파밀이나 이런 암로디파인 또는 암로디핀 이렇게도 읽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드시는 이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D는 좀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혈압약은 이제 종류별로 몇 가지가 있지만 어떤 거를 드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좀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특히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뭐 혈압에 또 잘 조절을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니까 이런 거는 좀 챙겨주시는 게 좋죠. 비타민 D도 역시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경구 피임약으로 결핍되는 영양소들인데요. 많이들 요즘 드시더라고요. 경구 피임약을. 그래도 경구 피임약은 일반 의약품이 있고 처방약이 있지만 보통은 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이제 여성 조절 그런 호르몬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가끔 드시는 분들은 필요 없지만 만약에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 역시 채워주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뭐 비타민 B1, 2, 12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뭐 비타민 B군형 종합 비타민 사심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저절로 다 드시게 되는 거고요. 역시 여기 이것도 이제 오래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나 이런 셀레늄 같은 것들도 좀 결핍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각각 다 챙겨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힘드시니까 요즘은 이제 비타민 B군이 집중된 종합 비타민에 뭐 마그네슘, 셀레늄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죠. 예. 뭐 많잖아요. 뭐 녹십자, 비맥스, 메타, 유한야인, 메가트루, 파워, 뭐 종근당 뭐 각각의 회사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 정도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 피임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주 흔하진 않지만 가끔은 이제 혈전에 뭔가 피가 딱딱해지는 걸 혈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은 혈전의 위험성이 있으시니 조심하셔야 되고 보통 요거는 35살, 35세, 만 35세 정도부터 그 위험성이 더 많이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시면 둘 중에 하나는 끊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콜레스테롤 처방약에 의해 결핍될 수 있는 영양분들인데요. 콜레스테롤 처방약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처방되는 약이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뭐 신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뭐 아톨바스타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스타틴 이런 성분명으로 이제 처방되어지는 것들이 가장 많은데 이 약으로 인해서 결핍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분은 코엔자임 Q10, 뭐 줄여서 또는 코큐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분이 가장 많이 결핍이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콜레스테롤 처방약 드시는 분들이 뭐 신경통, 관절통, 근육통,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약의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드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만약에 선택하신다고 하면 코엔자임 Q10은 좀 추가적으로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것도 참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이제 속이 쓰리고 막 이래서 많이들 드시는 위산 억제제인데요. 그게 뭐 시메티딘도 있고 약국에서 또 흔하게 요즘 많이 사실 수 있는 이제 파모티딘이라는 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 처방을 받아야 되는 뭐 오메프라졸 그래서 무슨 티딘 무슨 프라졸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약들이 있는데 요거 참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위에 있는 산성도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주는 약이다 보니까 몸에서 결핍되는 영양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타민 A, 뭐 비타민 B군,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다음에 뭐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 뭐 등등해서 요런 많은 미네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핍이 되니까 너무 위산 억제제를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은 선택이시죠. 정 필요하실 때만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제재들은 좀 챙겨서 드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없이 이런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은 골다공증의 위험도 아무래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영양분들은 조금 채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당뇨약인데요. 당뇨약으로 결핍되는 영양소들인데
당뇨약 중에서 가장 영순위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은 메포민이죠. 이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처방되는 약이에요. 특히 뭐 2형 당뇨 증상에서 가장 영순위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뭐 피오글리타존, 글리메피라이드 뭐 이런 등등의 성분명을 가진 약들이 있는데, 특히 메포민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이 많이 이제 결핍이 되고, 특히 비타민 B12, B12가 많이 결핍이 돼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임상학적으로 B12는 많이 결핍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제제는 꼭 드셔주시는 게 좋고, 또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요즘은 비타민 B12, B12가 이렇게 활성용으로 해서 이렇게 액체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좀 드셔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된 막 신경통, 근육통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당뇨약을 이제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이런 비타민 B군, 특히 B12가 많이 들어간 거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역시 이것도 코엔자임 Q10도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제 많이 드시는 약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것도 가장 많이 처방되어지는 약이 레보타이로신, 뭐 신지로이드, 그러니까 상품명, 요거는 이제 상품명인 거고요. 요거는 성분명인 거죠. 그래서 성분명으로는 이제 레보타이로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으로는 신지로이드라고 하는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들 드시는 약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이 드시죠, 이 약을. 그래서 이 약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물론 많은 영양분들이 필요한데, 특히 칼슘하고 철분은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특히 철분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시는 분들은 빈혈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위해서도 철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약에 의해서 좀 결핍되는 영양소들 중에 하나니까 칼슘하고 철분은 좀 챙겨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변비약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변비약이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마그네슘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일반 이렇게 10알짜리, 뭐 20알짜리에 들어가 있는 변비약에 가장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비사코딜이라는 어떤 성분명을 가진 비사코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변비약도 많이들 또 드시고 또 중독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변비약은 내성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알 드시던 게 두 알 되고 두 알 드시던 게 세 알이 돼요. 그러니까 변비가 좀 심하신 분들은 너무 이 변비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야채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좀 해주시고 유산균도 많이 드셔주는 게 필요해요. 어찌됐건 이런 변비약에 의해서 결핍되는 대표적인 영양소들은 다시 한번 또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비타민 B군하고 이 비타민 D랑 칼슘이 많이 결핍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변비약을 자주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영양소를 채워주시는 게 좋은데, 칼슘은 또 잘못 선택하시면 변비의 원인이 되니까, 칼슘도 이제 변비가 좀 없게 하는 칼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잘 선택을 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항우울제. 이거는 다 100% 처방약이죠. 그래서 아미트림라인, 그다음에 클로미프라민, 그다음에 플로세틴, 뭐 이런 대표적인 이제 우울증 약들이 있는데요. 다 처방약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이 처방약은 이제 오랫동안 드시다가 또 끊다가 뭐 다시 드시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오래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을 좀 드셔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약에 의해서도 결핍되는 것도 있지만, 비타민 B군은 몸의 활력과 에너지와 이제 이런 정신 건강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증상을 위해서도, 우울증을 위해서도 비타민 B군은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약 때문에 또 결핍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비타민 B군에서도 비타민 B2랑 9, 요 두 가지가 많이 결핍이 되니까 이런 거는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결핍될 수 있는 영양분들인데요. 물론 다이어트 약 중에서 뭐 식욕 억제제도 있고 하지만 오늘 제가 고른 거는 이제 지방을 몸에서 배출해내는 약이죠. 그래서 올리스탯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식사하기 전에 이 약을 드시면 이제 배변으로 기름 성분을 이제 지방을 이렇게 대변으로 이렇게 배출해내게 만들어주는 처방약이에요. 이것도 역시 일반 약 아니고 처방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이 결핍되는 건 지방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들인,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들이죠. 대표적인 A, D, E, K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같이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드시는 뭐 다이어트약, 뭐 우울증약, 변비약,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 위산 억제제, 콜레스테롤, 뭐 경구 피임약, 혈압약, 소염 진통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뭐 영양제들을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고자 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한 주 화이팅 나머지 하시고 또 잘 우리 이겨낼 수 있을 테니 화이팅 해요. 예, 감사합니다.